우리 아비단어 공부하는 거 녹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연기법 이야기하는 동안만 잠시 녹화하고 나머지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물음은 나죠, 나. 신학, 기독교 신학이라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그거는 이제 자기들 연역적 전제로 그래 놓은 거고, 그 종교가 생기기까지는 나의 문제입니다. 나는 왜 있었느냐 했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 이 세상은 대체 서로 이렇게 동양은 자연 해가지고 스스로 그러한 이렇게라고, 내지는 또 음양해서 음양의 조화다 이렇게들 하지만은, 또 거기에 대해서 유교는 답변을 안 하고 있지만은, 그 종교의 덕목이 없는 나라는 문제가 도대체 나라는 것을 어떻게 발생했고, 왜 이렇게 살다가 죽느냐, 이런 한정적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물음표로 시작되고, 불교도 마찬가지로 나에 대한 문제로 시작되고, 그것에 대해서 나 하면 불교적 정의는 그냥 오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온. 나라고 했을 때 나는 나가 있는 거야. 그냥 오온이야. 오온이라게, 나는 나라고, 나는 지금 그것을 전체로 유기적 결합으로 이걸 하나로 나, 자기 동일성 있는 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라는 것은 이 몸뚱아리가 있고, 그 몸뚱아리를 외부하고 접촉하면서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생각에 내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알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나가 있대요, 무아라 그래요. 예, 무아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거는 색수상 행식이라는 5가지가 임시적으로 가합되어서, 가짜로 합쳐져서, 임시적으로 결합되어서 나라고 내가 스스로 착각할 뿐이지, 알고 보면 색수상 행식의 시간적 흐름에 뭐냐면은 연장 상속에, 뭐냐면 난 상속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나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냥 딱 있는 거야. 그러면 색수상 행식이 그렇게 쭉 상속되어 가는 거야. 색수상 행식이 쭉 상속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인정할 수가 있잖아요. 나의 색수상 행식이 상속되지. 내 색수상 행식이 어릴 땐 좀 안 했잖아. 근데 자라면서 커지지. 커지고 젊고 생기발랄하다가, 예? 젊고 발랄해져요. 조금 됐으니까 생기는 자꾸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거무튀튀해져. 생기발랄하다가 거무튀. 색이라는 것도 이렇게 상속되어 간단 말이야. 상속되어. 어느 시점에 그것을, 그 색을, 즉 이 몸뚱아리를 나라할 것인가 했을 때, 그런데 이 상속되어 가는 것에 있어서 일관되게 자기 동일성을 유지한다라고, 뭐라고? 나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관념을 가지게 되어 있다. 느낌도 마찬가지. 느낌도 우리가 어릴 때는 소녀 때야, 그죠? 하늘에서 비 오는 거 봐도 웃고, 가을에 나뭇잎 떨어지는 것도 웃고, 다 웃음거리인데, 예? 이제 나이 드니까 하늘에 비 와도 걱정, 나뭇잎 떨어지면 한속상 더 걱정, 뭐 이렇게 되잖아요. 느낌이라는 것이 이렇게 상속되어 있지만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기 동일성이 있다. 기억을 통해서. 자기 동일성 어디서 확보되죠? 기억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동일성이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자기 동일성이야 진짜 달라. 진짜 다른 게, 내가 그걸 착각하고 진짜 다른 것이 나라는 것이다. 그래서 무아이다. 그래서 온무아. 그렇지만 우리는 뭐야? 오치온. 그 온을 자꾸만 집착하려고, 나라고 집착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이제 그것에 대한 쭉 설명입니다. 내 착각에서 벗어나야 깨달음이 일어날 것이고, 깨달음이.
그 깨달음이 일어나야 나는 해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고, 그래야 나는 실상의 삶, 뭐냐면 실상적으로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가는 것이 불교이고, 그것에 따라서 연기법도 부처님께서 설하시는데, 연기법은 오온설의 심화, 엄청난 광설에 해당됩니다. 광설. 심화라는 것은, 오온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이야기하면은 색수상행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평범하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야. 그것이 이제 연기법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연기법을 이제 깨치는 것이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의 깨침의 궁극에 해당되는데, 그 연기법을 아비달마는 어떻게 평가했느냐. 지난번에 이제 무명하고 행까지만 이야기를 하다가 마쳤는데, 아유, 저 사람은 그냥 자기 이야기 하는 거 아니나 하는데, 물론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인데 아무 근거 없이 제 이야기 하겠어요. 뭔가 나도 문제점을 가지고 내 이야기를 하겠어요. 문제점을 가지고 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아비다마 코사, 즉 설일체 유구에서 바라보는 연기법을 우리는 특히나 삼세 양중인가 이렇게 부릅니다. 삼세라는 과거, 현재, 미래. 양중이라는 건 서로 겹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과. 삼세 양중의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과거가 인이 되고 현재가 과가 되겠죠. 현재가 과가 되겠죠. 근데 삼세 양중 인가 하면은 과거가 인이야, 삼세가 인이야? 삼세가 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삼세 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 흐름의 우리의 가설일 뿐이지, 삼세 양중 인가라는 말 속에는 삼세가 있는 거야. 이게 그냥 섞여 있는 거야. 섞여 있는 거지, 삼세 양중 인가라는 거야. 이제 이걸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공부할 때나 내지는 절에 가시면 스님들 법문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저 사람은 왜 지금 못된 짓 하는데 돈 잘 벌고 잘 사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이 이야기하기를 과거생에 좋은 일, 그래서 그 좋은 일 때문에 현생이 못된 일 해도 과거에 좋은 일 했기 때문에 그 과보를 받아서 지금 좋은 결과가 있고, 지금 지은 나쁜 일은 나중에 언젠가는 나쁜 악과 고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삼세 양중 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삼세 양중 인가라는 것은, 삼세라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 스스로의 가설이에요. 가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분석해보면 삼세를 분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삼세가 내가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중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일제국으로 삼세 양중인가라는 자기들의 가설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연기법을 설명하는데, 180쪽 넷째 줄 보면은, 그리고 분이연기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분이연기라고 했을 때, 그 분이연기라는 것이, 분이연기라는 건 뭐냐면은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유, 생로사 하는 이 이름을 분위라 그러는 겁니다. 이 이름을 나눌 분자, 그 다음 자리 위치할 때 위자. 그러니까 각각 이름 지을 만한 위치가 있다는 이야기야. 다시 말해서 영경아가 현승이 만나면 위치가 뭐야? 엄마지. 그러니까 영경아의 위치가 어느 때는 엄마가 있다는 거야. 엄마의 위치가 있지. 그런데 영경아 엄마 만나면요, 딸이 되잖아요. 어느 날 딸이 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영경아가 엄마이든 딸이든 영경아의 속성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지. 여기서 속성이라 했을 때 그 속성이 실제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아요. 말은 속성인데 그 속성이 오온이라는 거야. 영경아는 딸을 만나도 영경아의 오온이고, 엄마를 만나도 영경아는 오온을 가지고 있어. 근데 딸을 만날 때, 뭐냐면 엄마를 만날 때 오온이 양상이 같이 돼, 뭐가 다른 게 더 두드러져.
다른 게 두드러지기 때문에 딸을 만나면 엄마라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엄마를 만나면 딸이라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그러니까 무명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가 있지. 아까 얘기한 대로 영경아라 했잖아요. 영경아가 현수이를 만나면 엄마인데 그때 엄마의 속성은 영경아 그대로 있지, 그지? 다시 말해서 오온 그대로라는 거예요. 오온인데 무명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가 있고, 아시겠죠? 행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 그러니까 무명인 오온이 있고 행인 오온이 있고, 무명행식 식인 오온이 있고, 그게 이제 분이연기라는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이연기란 이러한 12시, 즉 무명행식에서 노사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생에 걸쳐 무간의 오온이 상속한다는 것이 분이연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연기를 설명하면서 3세 양중인가를 설명했다는 거야. 이제 결론에 가서 내가 구체적으로 3세 양중인가는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분이연기의 입장에서 보면은 180쪽 아래에서 셋째 줄 보세요. 무명이란 과거 생에서 일어난 온갖 번뇌로서 중류의 최후 찰나를 걸쳐 현생의 의식으로 잉태되기 전까지의 오온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뭐죠? 중류잖아요. 중류라는 게 뭐야? 인간은 생유가 있고, 그 다음에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중유가 있어요. 생사의 유가 있고, 생사에서 다시 죽고 난 다음에 생까지 이어질 때, 그때 사와 생 사이를 중유라고 얘기합니다. 사와 생 사이. 죽고 난 다음에 인간은 어떤 존재야? 중유라고 논사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중유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걸 요즘 말로 영가라 그러지. 영가. 우리 무슨 영가 하잖아. 영가라는 이야기가 소위 해서 홀령이라는 이야기가 동양말로. 홀령. 그 홀령의 상태가 있다는 걸 중유로 봤다는 거야. 중유로. 그 중유로 보고 그래서 현생의 의식으로 잉태되기 전까지의 오온을 뭐냐면은 무명. 그 무명이라는 것이 뭐야? 지금 죽고 난 다음에 의식이 없잖아. 다시 태어날 때까지 의식이 생기기 전까지를 우리는 알아 몰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명이라 생각해. 이 서리처 유보의 생각입니다. 무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181쪽 가보세요. 행이란 과거 생에서 지은 선악의 온갖 업으로 현생의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오온을 이야기한다. 과거 생에 뭔가 내가 업을 지었겠지. 그 업의 업력은 사라졌어. 업력이 있어. 그리고 중유로 왔다가 다시 생유로 오겠지. 그래서 그 업의 힘이 과거 생에 지어진 업의 힘이 현생에 드러날 때까지, 현생에 드러나는 것을 이제 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라는 것은 모태 중에 잉태되는 찰나의 오온,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시기라는 건 뭐야? 모태 잉태가 돼야 돼. 잉태가 됐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드디어 엄마 아빠의 인연을 만나서 수정되어서 안에 뭐야? 생명으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엄마의 못해서 생명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을 시기로 봤다는 얘기. 중요한 거 아니다. 많이 적지 마세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저를 유부가 그렇게 봤다는 얘기. 그 다음에 명색이라는 건 뭐예요? 잉태 이후 육처가 생기는. 여러분, 뭐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수정날이 됐다 라고 해도 안이비설 신리가 있어요? 아직 없죠. 그 언젠가 생각하면, 우리가 요즘 뭐 이제 초음파 해가지고 이게 눈 있네요, 뭐 손가락 있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신체의 모양이 생길 때까지를 우리 명색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명색.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잉태 이후에 육체가 생기기 나기 전까지 이게 모양새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요건 머리고 요건 그러니까 처음 모양은 뭐지? 인간이 알 다음에 우리도 올챙이 비슷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거 태가 연결돼 있지만은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모양새서 이렇게 그리잖아. 그 안에 자꾸 분화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기는 것 아니요. 그렇게 봤다는 거야. 요렇게 보는 이유가 뭐죠? 설일체부 시절에 사람들의 생물학적 관점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생물학적. 그러니까 설일체부 시대의 사람들이 생물 내지는 인간에 대해서 시간적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도가 이 정도의 생각이 최대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명, 행식, 유입, 촉수 이걸 나누고 싶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일체유부의 이러한 분위 연결을 설명하면은 우리 소위 이야기는 교육심리학 하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교육심리학은 발달심리거든. 그래서 메세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교육심리학의 뭐냐면 태동은 당연히 프로이드지. 프로이드가 뭐예요? 구강기, 항문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똥오줌 못 가릴 때 하고 입으로 쫄쫄 빨 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강기니 항문기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생물학적 생장에 따라서 심리가 어떻게 발달되어 오는가 라는 것을 프로이드는 그렇게 구상했는데 마찬가지로 설리체부도 어떻게 판단을 했어?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한테 잉태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아 몰라. 잘 모르기 때문에 무명이라는 거야. 이게. 근데 잉태되었어. 잉태되었는데 그 안에서 실은 과거에 지은 업이 그대로 거기에 잉태되었다고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행이라고 보는 거지. 그 다음 식 하면서 요렇게 뭐냐면은 오온으로 분화되더라 라는 가설을 세우면서 분위 연결을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빠져듭니다. 왜냐니까 우리도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맞아. 우리가 그 전생에 죽고 난 다음에 현생까지의 중류로 봤을 때 그거는 누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소위 숙명통인모이다. 연결되죠? 설명하려면 숙명통인모이다. 내지는 그것이 천안통인모이다. 누진통인모이다. 다 연결됩니다.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종교적 다른 수사와 연결되어서 가르치는데 요거는 이제 옛날 설일체 유부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한 분위 연계에 대한 설명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소위 이야기해서 기원 전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냈다면은 적어도 오늘날 이러한 생물학 내지는 유전학 내지는 인류학 내지는 여러 가지 이러한 진화학 하는 것들이 발달된 요즘 형태에서는 이거는 다시 개편되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이 12지 12가지의 연기법을 설명하셨는데 그 12가지 설명을 오늘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은 경전에 근거했겠어요? 저것들 생각이겠어요? 자기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경전에는 이런 우리가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맞춤하니까 읽어보면서 연기법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 이야기 없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한 초전 법륜경 이런 게 다 읽어봐도 그런 거 없습니다. 순간역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도대체 이거는 실은 숨겨진 가르침. 분명히 부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셨을 건데 가르침 안에서는 정확한 설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서류를 쳐보는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런 분석적 입장에서 오늘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이야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무명인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 무명인 상태는 아직 생명이야, 생명의 상태가 아닌, 예? 컴플렉스, 카오스적 상태야. 카오스적 상태라. 카오스. 이 카오스적 상태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균형 잡히고 그 움직임이 방향성을 가질 때가 있댔죠. 움직임이 전혀 방향성 없고 그냥 혼잡하다면은 그걸 행위라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 행위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먼지 날아다니는 거 우리는 행위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먼지도 바람이 불어서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면 행위 있는 것이. 행위라는 것은 그 행의 그 행의 어느 단면을 보니까 방향이 있어서 과를 예측할 수 있었을 때 우리는 행위라고 이야기해요. 감으시죠? 그러니까 행위라는 말은 당연히 시간적 의미가 들어가 있고 공간적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행은 행에 있어서 가장 확대된 보편적 단위가 뭐냐니까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그러니까 무명의 오온이 있겠지. 무명의 오온이 있다는 이야기는 생명이 분명히 이 우주에서 생성이 됐는데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 가지 가설이 있고요. 분명한 것은 움직임에서 생성되었다는 것은 모든 과학계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움직임에서 있었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이고, 여러 가지 연구가 아직 덜 됐단 말이야. 근데 행부터는 엄청난 연구가 되지. 행부터 연구가 됐기 때문에 행위에 있어서 물질이 움직이는 걸 우리 물리라고 얘기해. 물리라고 해. 생명의 움직임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생명의 움직임 우리가 생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무명인 오온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적어도 생명이죠.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나가 있죠.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의 오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의 오온이 있다는. 그러니까 생명의 오온이 있고, 그 다음 우리 식하잖아요. 생명이 모든 생명이 수상행식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은 수가 있을까? 수상행식이 딱 압축되어 있을까? 압축되겠죠. 생명이라는 것은 일단 움직이면 방향성이 있잖아요. 생명은 어떤 방향성으로 간다? 번식, 확장의 방향성으로 갑니다. 모든 생명은. 우리가 몇 년 전에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잖아. 바이러스는 어떻게든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바이러스의 상태가 지속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는 어떤 매개를 통해서 확장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매개가 되는 거지. 감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이러스 입장에서 전염이겠어요. 자기들은 확장이 되는 거겠어요. 자기들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속성 안에는 확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상행이라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없어. 색이라는 것도 미미하잖아요. 우리야 코로나 뭔 형이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나? 안 보이지. 근데 과학자들은 해가지고 그걸 무슨 행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 바이러스 상태부터 시작해서 물론 옛날 고대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 거 모르지. 모르는데 참 신기하지. 바나나 속 까먹고 껍데기 버려봐. 끝나요. 안 그러면은 그놈이 부패를 해요. 부패하죠. 부패한다는 것은 우리는 썩는다고 이야기하잖아. 썩는 걸까? 그 안에서 생명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생명현상이 부패할 때 반드시 열을 냅니다. 열을 낸다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움직임이 있고 그 움직임에 있어 부패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오만 놈이 그 안에 다 나타나. 움직임이 있으면 그 안에서 부패하니까 뭐 이놈도 있고 저놈도 있고 막 나중에 뭐 곰팡이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건 아니요. 그렇게 생긴단 말이야. 근데 그거 이야기하려면 뭐 생물학 계속 이야기해야 되니까 내비두고 생명 단위 차원의 오온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잖아. 나는 생명 단위 차원에서 생명 단위 차원에서 나는 뭐 어디에 속해? 인간이라는 데 속한다. 모든 생명은 확산되고 확산된대요. 안 그러면은 자기 개체를 존속시키려고 애를 쓴대요. 자기 개체를 존속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바이러스는 자기 개체가 존속돼요. 그냥 자기하고 닮은 놈이 계속 연속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기라는 데까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니고 우리가 아는 모든 미물부터 시작해서 아는 생명체는 뭐야? 자기 개체를 가져요. 자기를 개체를 가진다는 이야기는 존속시킨다는 이야기. 다른 말로 생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즉 생존이라는 것은 집단적 확장 말고 그 개체가 얼마만큼 존속되느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요?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라는 것은 생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 단위입니다. 시기라는 거예요. 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월요일날 이야기할 때 거미 또르륵 내려와서 샤워기 뿌렸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 맞으려고 그래. 다 피해. 다 피하고 계속 있다가 저놈한테 계속 물 맞기고 그래. 다시 지가 살던 천장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천장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그까지 가서 거미한테 뭐라 할 건 아니지. 해충이 아니니까. 왜냐면 지가 사는 공간하고 내가 사는 공간이 다르니까 나도 뭐 고양이처럼 영역 표시를 한 거지. 여기까지 오지 마. 했다면 그 생존을. 근데 그렇게 천장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은 뭐요? 여기 있으면은 불리하다는 것을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주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관이 어떻게 자기 생명을 더욱더 생존 오래 끌기 위해서는 천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유리하지. 그게 시기라는 거예요. 그 시기라는 것은 생존에 있어 필수도입니다. 생존에 있어 필수도. 그 시기 생겨서 생존하느냐, 생존하기 때문에 시기 생기는 바보 같은 이야기야. 시기라는 것 자체가 생존이라는 거야. 시기라는 것 자체가 생존. 생존이라는 건 뭐든지 그 생명의 주체가 있었을 때 생존이 가능해지는 거거든. 그걸 우리는 시기라고 얘기했을 때 시긴 오온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긴 오온이 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색수상행식 했을 때 색이 중요해요, 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상행은요 막 약하대도 색은 끝까지 잡고 있어야지. 색은 끝까지 잡고. 왜 색을 끝까지 잡고 있어요? 그 색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식이라는 것이 생존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결국 식하고 색은 끝까지 같이 있어. 분리될 수밖에 없어. 분리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식이 계속 유지돼요. 식이 똑 떨어져. 식이 똑 떨어지는데, 식이 똑 떨어진 상태를 우리는 코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의식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식이 똑 떨어질 때 했을 때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나라는 지금 현재적 식하고 저 밑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식은 다를 거다라는 유식적 상상이지. 그거는 현대 과학하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마 상태라고 해서, 즉 혼수 상태라고 이야기하잖아. 코마 상태라고 해서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죠. 코마 상태일 뿐이지. 안 죽은 거라면 내사 상태하고 코마 상태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안 죽은 거라면, 안 죽었을 때 그러면 식은 없는데 그 밑에 뭐야? 유식은 뭐라고 판단했어? 졸도했을 때 식이 있느냐? 네가 숙면했을 때 식이 있느냐? 어젯밤에 나도 자는데 밤에 한 2시까지 꼴딱 잤어요. 눈 뜨니까 2시 10분인 거야. 엄마야, 한 3시간은 내가 있었던 거야. 눈 깨니까 2시 반이었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때 식은 어디 갔느냐라는 게 유식적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내 의식이 지배하지 못했을 때 식은 어떤 식이 있느냐 했을 때 만화식을 이야기를 하고 아레아식을 이야기를 하고 마타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유식 가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거는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결국 정가는 떨어지잖아. 수상핵은 쫙 축소가 되지. 나이 들수록 정서가 있어요. 급해져요. 급해집니다. 감정적이고. 어? 그래 생각해요. 고지만 있어요. 고치생각만 있지. 자기 주장만 있지. 의지가 있어요. 호시탐탐 의심만 해요. 그죠? 이게 확 줄어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수상행이 풍부하지 않고 쪼그라들었다는 얘기. 그래서 뭐만 있어? 색과 식만 있는 거지. 근데 색은 힘이 떨어지잖아. 뭐만 하는 거야? 식으로 엉뚱한 생각만 많이 하는 거야. 식으로 엉뚱한 그것만 많이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식과 지금 무명행식 할 때 식은 좀 차원이 다른 식이죠. 여기서 식이라는 것은 생존에 있어서의 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생존의 주체. 생존의 주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유식불교가 대단하다 뭐 불교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상상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다 제공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상상은 부처님 가르침에 지말을 잡고 있을 뿐이에요. 지말을 잡고 있어요. 이것을 12가지로 지금 말씀해내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 상황에 있어서는 기적입니다. 그걸 깨달은 분이라고 부처님이라고 엎드려 절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누가 기원전 5세기경에 이런 생각을 내지는 이런 깨달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소크라테스가요. 플라톤이요. 공자가요. 맹자가요. 어떤 저자나 어떤 상상을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이야기해내신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 식이라는 것은 생존하는 나 이렇게 현대적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생명 상태에서 온이 있죠. 생명 상태에서. 여러분 생명 상태에서 온은 뭐가 가장 중요해요? 무명행 할 때 행은요. 무명행 할 때 몸뚱아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행한 걸 몸뚱아리가 제일 중요하고 생명이니까. 근데 식할 때는 뭐가 중요해요? 이제 당바로 식이 중요해요. 무명행 핵수상에 식이 제일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몸으로 살아요? 식으로 살아요? 수로 살아요? 상으로 살아요? 행으로 살아요? 별 건강 걱정 안 하기 때문에 몸으로 잘 안 삽니다. 그래서 낮에 변혜심이 똠양꿍 해준대. 그거 똠양꿍 새우 오늘 나한테 많이 넣어줄 거든. 콜레스테롤 많아 안 많아? 그것도 맛은 좋아. 그래서 콜레스테롤 걱정해. 일단 먹고 봐. 왜 그래? 나는 별로 색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근데 나 이 똠양꿍을 규리가 사주가 처음 먹어봤는데 이게 묘한 맛이더라고 나는. 안에 다양한 맛이 있는 거야. 야, 이거 참 묘하다. 태국 식당 가서 먹었는데 묘하다. 음식이 남방 음식 이런 음식이 있네. 라고 난 뭐 어디 외국을 안 가봤으니까 있네 해서 매력적이었어요. 매력적. 근데 그것만 매일 먹고 살아라면 안 되지. 그래도 밥이 낫지 된장찌개하고. 근데 묘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있어서 맛이 있잖아요. 그 맛이 탁 됐을 때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호기심 가는 맛이야. 똠양꿍 맛은 나는 호기심 가는 맛이야. 내가 개인적으로. 호기심 간다는 이야기는 실은 좋아한다고 같아요? 또 달라요? 다릅니다. 좋아한다는 건 익숙하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는. 근데 호기심 간다는 건 아직까지 매력적 호기심 요런 맛이야. 그래서 간혹 가다가 만나면 기분 전환이 돼. 수에서 일어나잖아. 수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똠양꿍을 나는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태국을 안 가봐도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써 우호적일 준비가 되어 있어.
물론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우호적인데 그 사람들이 또 일본 사람들 좋아해서 별로 또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우호적인 자세가 돼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언젠가 뭐 휴양지나 이런 데 놀러 한번 가봐야 되겠다. 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간을 내서 굳이?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굳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호적이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시면은 다들 유럽은 호기심 가지지. 가시면은 한 열흘 보름 있으면은 편안해 김치 막 땡겨. 김치 막 땡기지. 맨날 막 바다 먹고 바다 버터 죄송합니다. 이래 먹고 하니까 땡기지. 왜 그래요? 호기심은 가는데 매력적인데 우호적이야 아직까지 이질적이야. 이질적입니다. 서양 문화는 우리가 암만 글로벌화 됐다 하더라도 요즘 애들 이야기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김치찌개 세대라. 그래서 호기심 가지만은 가면은 이질적이야. 그래서 가서 한 며칠 좋다가 집에 빨리 오고 싶은 것도 언제 오나 꼽는 것도 사실이단 말이에요. 왜? 가보니까 피부 색깔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유럽은 좀 낫다? 미국 가면요. 뭐 허연 사람만 있는데 검은 사람도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더 이질적이죠. 호기심은 가지. 미국이라는 나라처럼 우리한테 우호적인 나라가 어디 있어? 미국. 우리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육하는 게 싹 다 미국식인데. 미국 안 가봐도 돼요. 우리나라 미국 엑기스 축소판이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는 게 미국 사람들 축소판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 놀랄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지 우리나라 다 하고 있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 이제 그 축소판인데 근데 가면 우호적이잖아. 근데 아직까지 어떻게 그 토양에 대해서는 이질적이죠. 그래 넓은 땅에 안 가봤고 그 다인종이 사는데도 안 가봤고 문화적으로도 이질적이지. 그러니까 상이라면 아직까지 어려운 게 있어요. 상이라는 게 우리가 동남아 여행 가면요 편안하잖아. 왜? 내가 보니까 거기서 제가 제일 흰 것 같고 피부색이 뭐 그래서 그냥 합니다. 왜냐니까 그게 한 대륙에 있어서 그런 거. 일본 가면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 많이 가는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즘 지진 안 나고도 안 간다 그러대. 그래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상이라는 것이 표상이라는 게 그렇다는 이야기요. 표상이. 물론 표상도 개금치에 와서는 아까 미국이 우호적인 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옛날 우리나라가 먼저 했다. 6.25 동남 뭐 이런 거 도왔다. 어쩌다 저쩌다. 미국 기대서 우리는 산다. 이런 것 때문에 우호적이지. 일본한테는요. 우호적이요. 이게 지금 양가 감정이 있어. 양가 감정이 있죠. 그래서 축구하면 꼭 일본은 이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제는 좀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요즘 왜 그럴까 하지만은 그래도 옛날 일제 이런 것도 있고 그 양가 감정이 있단 말이야. 가까운 나라들은 다 그렇지. 그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표상이라는 게 느낌에 있어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방향 쪽으로 결정을 내리느냐 그 마음을 쉽게 가져가느냐라는 것이 행입니다. 행은 마음의 방향의 뭐냐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구입니다. 삶의 추구. 그게 행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환가 받는 게 좋아? 상품권 받는 게 좋아? 현금 받는 게 좋아? 한과를 받는 게 좋냐고. 과자. 한가를 받는 게 좋아? 아니면 상품권 받는 게 좋아? 현금 받는 게 좋아? 현금 받는 게 좋아? 온라인으로 쏘아주는 게 좋아? 온라인으로 쏘아주는 게 좋다고? 아니야. 가지고 와야지. 그래야 내가 얘기되고 나 권위도 서잖아. 온라인으로 톡 쏘면 온다는 이야기야. 좀 약간 어떻게 편리하긴 편리한데 서로 사이에 뭐 어떤 정도 없는 것 같은 느낌. 근데 현금은요. 아유 정도 듬뿍 느껴지고 왜 자본주의 사회에 사니까 정도 듬뿍 느껴지고 얘가 나한테 참 예우를 하구나 하는데 상품권 가지고 오면은 이거 혹시 회사에서 받은 거 아닌가? 선물 주면은요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거 아닌가? 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 의심을 한다. 근데 뭐
뭐야 하면은 뭐 다 가져와 뭐든 누가 갖다 주면 좋지. 유효기간만 안 지났으면 누가 주면 되는 요즘 간혹 가다 유효기간 지나는 걸 받는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행식 하는 게 다르잖아요. 행식이. 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여길 것인가, 판단할 것인가, 여길 것인가, 그렇게 알 것인가 하는 게 식입니다. 최종이죠. 마음의 최종. 결과물, 식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생존의 상태에서 식은 가장 뭐가 좋을까? 오래 생존하는 게 가장 유리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어떤 식이 있어? 누구나 나한테 물어봐도 90 할머니, 100살 할머니한테 물어봐도 뭐야? 오래 사는 걸 좋아합니다. 오래 사는 걸 좋아. 아니고 아유 그냥 아유 나 그냥 이 나이 살았을 때 이제 나도 그냥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고 그냥 내가 죽어야 되니까 아들이 손잡고 갑니다. 엄마 나중에 여기 묻어줄까 화장을 할까요? 결합시켜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니 미리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뭘 안 좋아? 죽고 싶다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게 식의 특성입니다. 무명행식. 그때 상태의 명성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무명행식이라는 것은 생명에 있는 생존하는 주체의식을 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주관. 그 놈이 있었을 때, 즉 다시 말해서 그것에 의해서 그 감각기관의 주체가 감각기관이 먼저 형성됐느냐 그 주체가 먼저 형성됐느냐 했을 때 그것도 먼저 천으로 따지는 건 바보입니다. 여러분 왜 생명체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 즉 해를 바라봐야 오래 삽니다. 식물도 우리 식물 이래 놔두면은 해가 저쪽으로 들면 어떻게 계속 저쪽으로 쏠리잖아. 왜 그래요? 식물 입장에서 그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쪽으로 쏠리거든요. 우리 눈이 왜 생겼어요? 보려고? 뭘 보기 위해서? 빛을 보기 위해서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 눈이라는 것은 뭐야? 빛을 마주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게 지금 진화해서 지금 색깔을 구분하고 이렇게 내만큼 복잡해진 눈으로 바뀌었죠. 내만큼 복잡해진 시각체로 바뀌었지. 초기에는 뭐야? 어쨌든 빛을 바라보는 쪽으로 형성되기 시작해서 이만큼 진화되어서 왔다. 이렇게 보는 게 이거는 뭐 우리가 통설이거든, 통설. 그렇게 봤을 때, 해를 봐야 되게 유리하다는 것을 누가 결정했어요? 생명의 생존이 결정한 겁니다. 그때 식은 우리가 뭐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기간을 똑똑 떼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뭐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식이 있는 거야. 생명 위에 생존하는 데에서의 식이 있는 거야. 식이. 그건 과학적 영역으로도 발견의 영역이 아닙니다. 발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식이 실은 뭐예요? 명색이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 명색이 뭐야?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감각기관을 통할하는 명. 즉 다시 말해서 안이비설신을 통할하는 의. 그래서 명이라는 것은 교학적으로는 그냥 수상행식을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명이 안이비설신의를 통할하는 의. 근데 여기서 의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 혼자 의야 안이비설신의를 통할하고 있는 거야. 안이비설신의가 있는 겁니다. 그 안이비설신의가 만들어낸 그것이 다른 말로 색수상할 때 명하는 수상행식에 해당되는 게 명입니다. 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를 통할하는 명이 있는 거야. 아직까지 우리가 의식 상태야. 아직까지 의식 상태까지는 아니야. 의식 상태까지는 아닌 통할하는 명이 있고 그 명이 이제 여기서 명이라는 것은 발음명자가 아니고
이런 명자, 이런 명자, 이런 명자. 그 명이, 그러니까 감각기관으로 이름 붙여줄 수 있는 명. 명이 뭐냐면은 색을 자꾸만 진화시키죠. 명색이라 그럽니다. 명색. 그러니까 생존하는 시기, 뭘 자꾸 만들어내? 뭘 만들어내? 소위 이야기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감각기관을 만들어내. 그래서 명색. 마음과 뭐야? 색이라면 육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육신, 마음이 육신을 만들어내는데 육신은 뭐로 봐야 돼? 감각기관으로 봐야 돼. 육신은 뭐로 봐야 되느냐? 감각기관으로. 감각기관이 있는 이유는 뭐죠? 생존에 유리해서 그렇습니다. 감각기관이 있는 이유는 뭐가 유리해서? 생존에 유리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시광선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우리의 생존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존에. 걔는 눈이 최적화되어 있을까? 귀가 최적화되어 있을까? 귀가 최적화되어 있고 코가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코가. 예? 우리는 생존에 있어 뭐가 최적화되어 있어? 생존에 있어서 눈이 최적화되어 있고 다른 우리 짐승들, 축생들은 먹는데요, 삼킨대요. 삼킨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개가 맛있는 거 준다고 막 하면은 아유 맛있게 잘 먹어요 이러지만 개는 맛있게 잘 안 먹습니다. 꿀떡꿀떡 삼킵니다. 걔가 무슨 맛을 봐요. 물론 담궈지면 단맛을 느끼고 꿀딱꿀딱 하지. 뼈 같은 것도 핥으면서, 예? 그러니까 뼈 닦아 주면 좋아해가지고 오래 하지만은 짐승들은 먹는 게 아니라 삼키는 겁니다. 근데 인간만이 뭐예요? 먹을 때 삼키지 않고 맛을 봅니다. 맛을 봅니다. 여러분, 빨주노초 파남보를 바라볼 줄 아는 눈하고 맛을 보는 입하고 그것이 있을 때 어느 생명체가 지능이 높겠어요? 잘 듣는 놈이 지능이 높겠어요? 다양하게 보는 놈이 지능이 높겠어요? 당연하죠. 걔는 들으면 다양하게 보는 거야. 항상 우리도 귀를 가지고 있잖아. 귀가 다양하게 들어요. 그냥 들리는 소리가 들릴 뿐이에요. 들리는 소리가 들리면 귀의 특징입니다. 귀는 수용적 상태예요. 철저히 수동적 상태야. 귀는. 걔는 수동적 상태가 더욱더 익숙할 뿐이지. 멀리 있는 걸 듣는 거지. 그죠? 냄새라는 것이, 예? 후각이라는 것이 동시에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어. 비교 판단이 돼. 이것과 저것이야. 이것과 저것 분위기입니다. 냄새라는 것. 여러분들의 각각 패션 취향이 있을 거다, 이거. 여러분들 헤어스타일. 그걸 우리는 취향이라고 그러지. 취향. 기호라고 이야기하기도 취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취향이 있잖아. 그 향이라고 쓴다고 말이야. 그럼 왜 향이라고 그래요? 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취향하는 여러분들이 가지는 분위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향기가 있는 거야. 삶에 냄새가 있다면 좀 이상하잖아. 삶에 향기가 있어야지. 각각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향기가 다 달라요. 냄새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것 같지만 구체적이지 않아요. 애매모호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취향을 딱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취향하면 내 스스로도 어떻게 규정을 못하겠어. 규정을 못하죠. 왜냐하면 모호해서 그래요. 근데 모호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야. 모호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야. 그게 향이거든. 그러니까 개가 머리가 좋겠어? 사람의 머리가 좋겠어? 여러분, 눈은 동시에 다양한 걸 볼 수가 있어. 맛은요?
그때 다양한 맛을 동시적이기도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했을 때는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게 왜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냐, 더 디테일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 중국집에서 한 짜장면 맛을 기억하고 있을까 못할까? 기억합니다. 근데 나보고 진술해라 못해. 근데 맛을 보면요, 인데 아닌데, 이 맛인데 이 맛 아닌데, 딱 이렇게 구분합니다. 구체적인 거죠. 구체적인데 그거에 대해서 말로 진술하지 못하는 그러한 디테일까지 다양하면서도 디테일한 데까지 사람은 감각기관이 발달해 있다고. 그 감각기관이 그렇게 다양하고 구체적인 데까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건 생존 전략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명색이 당연히 머리가 좋겠지. 색도 감각기관이 그런 쪽으로 발달하겠지. 그래서 아니비설 신의가 명색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아니비설 신의를 형성해 가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른 동물하고 비교했고, 우리 안에서 비교해 봅시다. 우리 안에서 비교해 보면은, 나보고 손가락 기니까 피아노 잘 치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음악성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피아노 배워줬으면 기본은 했겠지. 근데 저는 이런 피아노 치는 감수성보다는 이성적 판단을 더 선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가락 낀다고 유리하다고 피아노 치겠어요? 요래 떠들었겠어요? 요래 떠들고 있는 게 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는데 요런저런 잡생각 많이 하겠어요? 안 그러면은 자꾸만 요렇게 궁리가 많겠어요. 그래서 궁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좀 MBTI 입장에 T가 많다 그러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필링보다는 이모션보다는 T가 많은 거죠. 많은데 근데 색수상 행식 이렇게 일반론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들 색수상이 그대로 있잖아. 근데 내가 갑자기 달라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완전히 다른 게 왜 달라요? 그렇게 사는 게 이제 생존의 편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게 편해서입니다. 생존은 뺍시다. 그렇게 살아온 게 뭐예요? 편한 겁니다. 생존까지 우리 고민 안 하잖아. 자기의 상태가 편안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 편안한 상태가 생존의 최적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어떻게 색수상행식의 최적화가 그게 편안한 상태로 각자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색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발전을 시키겠지. 그러니까 디테일에 있어서 색수상행식 하지만은 다 다르다고. 컬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이 태양빛이지만은 분광기로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되지만은 빨주노초 파남보도 그 빨간색 계열이 어느 빨간색 계열인지 주황색이 어느 주황색 계열인지가 다 다르지. 사람도 그렇게 다 색수상 행식하면 다 다르게 되는. 그게 명색입니다. 명색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생존하는 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명색을 뭐라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면서 가르쳐요? 명색을 추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구는 지금 어떤 생존의 추구입니다. 생존의 추구의 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존의 주체로서의 오온이 있고 생존을 추구하는 오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생존의 주체로서의 오온에 있어서 여러분과 나의 차이는 그렇게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근데 생존의 추구에 있어서 오온은요,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생존의 주체에 있어서 남녀는 구분이 있을까 없을까?
남녀는 구분이 없습니다. 예, 생존 주체에서 뭐 여자가 나라고 생각하거나 남자가 나라고 생각하고 그건 뭐 차이가 있어. 근데 분명히 명색에 오면은 달라지죠. 남성과 여성은 확 달라집니다. 남성과 여성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여성일 때가 편해요? 남성일 때가 편해요? 그러니까 여자로 안 살아봐가지고 여자로 살아라면 나보고 당장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에? 힘들죠. 여러분 보고 남자로 살아라면요. 한번 살아보고 싶지만은 쉽게 되는 것도 아니지. 근데 과거에 여자로 살았다가 남자로 넘어오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 추구가 남자로 넘어오는 흐름이 있겠지. 남자로 넘어왔는데 몸뚱아리만 넘어오고 마음은 덜 넘어왔어. 그게 지금 어떻게 남자가 덜 된 겁니다. 그 분은 누구를 좋아해요? 여자를 좋아할까 남자를 좋아할까? 몸뚱아리는 남자인데 마음은 아직까지 남자로 덜 와가지고 누구를 좋아해? 남자를 좋아해. 몸뚱아리는 남자가 됐잖아요. 근데 마음은 지금 덜 왔어? 덜 왔어? 덜 왔기 때문에 남자를 좋아합니다. 몸뚱아리는 여자로 왔어요. 근데 마음은 아직까지 여자로 덜 온 거예요. 누구를 좋아해? 여자를 좋아합니다. 여자 만나면 더 편안합니다. 그 흐름이 있겠죠? 흐름이 꽉 어떻게 결정나가지고 이 모양으로만 세상에 드러날 거야. 흐름이 덜 온 부분도 있고 더 온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태어났는데 마음은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제 애지. 근데 어떻게 태어났는데 색이 벌써 노화가 진행되는 쪽으로 태어났네. 마음의 시간과 노화의 시간이 같아야 달라요? 다릅니다. 그런 유전병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추구 명색 안에서. 근데 그것까지 설명을 안 하려고. 왜냐면 이것에 대해서 이거 떨어지는 거 아주 놀래요. 이거 떨어지는 거 보고 깨닫는 사람도 있겠다.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어떤 추구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그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은 그 해석으로 우리 불교는 이런 것을 다 옛날부터 다 알았다 이게 아니라 그러한 현상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지금 명색이라는 말은 다양한 우리가 뭐냐면 생존의 추구를 이해하는데 인정하는 데에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는 거야. 그러니까 명색의 단계는 지금 생이 결정 아직까지 생으로서 드러난 거야? 아직 생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야? 생으로 드러나지 않은 흐름이 나한테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그러지. 아유, 제가 누구 닮아가지고. 누구 닮았다는 이야기는 지금 분명히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닮아야 될 거다. 그러니까 자기를 닮든지. 누구 닮아지 모른다는 이야기는 그 추구가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닮은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게 명색이라는 것은 그 추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명이라는 뭐냐면 나는 분명히 있죠. 왜? 내가 이렇게 행으로 계속 지속되어 죽어서 흩어져요. 흩어지기 때문에 실은 행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생 있고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생 있다면 무명이라는 게 있을까? 쭉 이어지면 될까? 행부터 시작이겠지. 왜 무명부터 시작?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은 흩어지는 나가 있다. 흩어지는 나는 나야 나 아니야. 나 아닌데도 나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이 기초에 뭐야? 무명이라는 것을 깔고 있다. 무명의 오온이 있다. 오온은 가면 반드시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생명 상태에 오온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 상태에 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나는 지금 생명이라고 했을 때는 간혹가다 생물시계나 인류학시간 되면 생명이라고 느끼고 신토부리 하면 생명이라고 느끼지 아니고 생명이라고 느끼면서 살지는 않아. 그 위에서 생존하는 나가 분명히 있지. 근데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노력해요. 안 그러면 대운정사 그래도 오늘
공부하는데 안 빠지려고 노력한 거야. 안 빠지려고 노력한 거지. 그게 뭐냐면은 아직 생존의 식한 건 아니지만은 그 식이 올라와서 나한테 의식의 상태까지 올라왔지만 그 밑에 잠재된 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잠재된 식만 있어요. 식이 끊어진 자리도 있어요. 식이 끊어진 자리도 있기 때문에 식 이전에 행이 있는 겁니다. 유식하고 차이죠. 유식은 식을 끊어놨어. 이어지게 놨어.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아래아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문제로까지도 대두되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뭐냐면 무명행식 명세까지 이야기입니다. 명세까지.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 전에 설일체 유보의 분위 연기로는 이 사람들이 연기법을 분석적으로 나라는 것을 분석적으로 어떻게 뭐냐면 분석해봤냐 나눠봤느냐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어. 그렇지만 그 분석 도구가 그 시대에는 이러한 한계점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 못했다면은 아니야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발전된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여기서 설일체 유보의 해석 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만족할 거냐는 게 저는 그렇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설일체 유보의 분위 연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생명 차원의 그 다음에 생존 차원의 그 다음에 추구 차원의 라고 하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분위 연기의 입장에서 훨씬 시간적으로 내지는 공간적으로 더 훌륭한 해석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기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논서들 바라보면은 좀 내 생각보다 좀 덜한 것 같아. 그랬을 때 오히려 유식의 이야기나 이쪽으로 접근하기가 편한 부분도 있고 그런 아이디어는 실은 또 유식 불교를 공부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제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위 연기라는 것에 대해서 서일체 유보의 생각하고 다르게 현대적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로 가면 뭐가 가겠어요? 당연히 이제 명색단 뭐예요? 유깁이겠지. 유깁, 촉, 수까지 가겠죠, 그죠? 아직 치, 유까지는 안 가도 유깁, 촉, 수까지 가겠죠. 유깁, 촉, 수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공부가 훨씬 더 풍부해지고 좋아지더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5분 쉬고 유마경 좀 해봅시다. 마치겠습니다.